자, 오늘 목표 풀이합시다. 하나하나 개빡칠 거다. 수투는 지금 하는 게 너희가 고3 끝날 때까지 할 수준에서 제일 어려운 수준입니다. 수투가 지금. 그래 생각하면 괜찮잖아. 고3 끝날 때까지 할 것 중에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이것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어요. 킬러를 하고 있으니. 한 방에는 못 푼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죠. 한 방에 왜 못 푸는데? 당연히 얘랑 얘는 고정이지만 A의 범위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달라지니까. 그렇죠? 따라서 A의 범위를 적당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fx 그래프 그리는 거. 대충 그리는 건 누구나 하잖아. 그렇죠? 자, 일단 세 가지로 그려놨어. 그러면 GT를 뭐라고 정의했는데? 무조건 0, 얘가 0,A잖아. F형이 A니까, 그렇죠? 무조건 0,A에서 그어야 돼. Y 절편에서 그어야 된다고. 무조건 거기에서 그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fx 위에 어떤 점이 t,Ft라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었을 때 기울기를 GT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A가 1일 때라는 건 뭔데? A가 1이면 어떻게 되겠냐? A가 1이면 요 이차함수 그려봐. 이렇게 그려진다. A가 1일 때 요 점에서 그러면 오른쪽 점까지 기울기. 오른쪽 점까지 기울기가 GT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G1은 뭔데요? 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G1이라고. 마이너스 1 맞잖아. 오케이? 기억은 그냥 1초만 해왔다. 너무 쉽죠? 이해해봅시다. GT의 최대값이 1일 때 GT의 최대값이 1이 될 수가 있으려면 1번, 2번, 3번 케이스 중에서 어떤 케이스여야 GT의 최대값이 1이 될 수가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된다. 이 말이야. 1번 케이스에서는 요 점에서 요까지 긋건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양수가 절대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GT라는 값 자체가 뭐 T가 먹은 간에 무조건 0이 할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애초에 최대값이 뭐건 1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단 말이야. 아예 탈락이에요. 그렇죠? 2번 케이스 볼까요? 내가 지금 파란 손으로 끄은 거 한번 봐봐. 쌤이 지금 파란 손으로 끄은 것보다 기울기가 더 크게 끄을 수 있나요? 못 끄잖아. 지금 내가 끄은 게 제일 기울기가 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때 기울기 한번 해볼까? GT라는 것은 무조건 G2가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지. 2인 점까지 끄은 게 GT의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야. 그렇죠? 얘 뭔데요? 2,1. 얘 뭔데요? 0,A. 기울기 구해봐. 기울기가 요게 이제 GT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A 범위 알잖아. 이 범위에서 이 기울기 최대값이 이제 뭐야?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최대값이 1이 될 수는 없다. 2번 케이스도 니은에서는 탈락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문제 없죠? 3번 케이스 볼까요? 3번 케이스 그림 그리는 거는 뭐 문제 없잖아. 지금 쌤이 파란 선으로 끄은 거. 이것보다 더 기울기 클 수 있나?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파란 선의 기울기가 GT의 최대값이 되겠다. 기울기 한번 구해봐. 0,A에서 1,0까지 기울기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A가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1이 되어주면은 3번 케이스가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니은에서는 3번 케이스 확정난 거고 GT의 최대값 마이너스 A가 곧 1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A가 마일이 돼야 된다는 건 확정이 났습니다. A가 마일이 돼야 된다는 게 확정이 났으면 얘가 뭐가 돼? 0, 마일이 되죠. 그렇죠? 0, 마일에서 G는 뭐예요? 2,1까지. G는 2,1까지 0,마일에서 2,1까지 끄면은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 하면은 G가 1이 되겠네요. 2분의 1이가 됐으니까 니는 틀렸다. 이것 봅시다. 애초에 G라는 함수한테 넣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양수야. K건 K 플러스 1건 K 플러스 2건 전부 다 Y축 오른쪽이 어떤 교점의 X좌표란 말이야. Y축 오른쪽에 fx 위에 K점이 있고 K 플러스 1점이 있고 K 플러스 2점이 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무조건 0,A에서 끄어야 돼. 무조건 0,A에서 끄었을 때 K점까지 끄은 거야. K 플러스 2까지 끄은 게 전부 기울기가 같았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저 디귿의 가정을 한국말로 하면 무슨 소리냐? 0,A에서 어떤 직선을 그었는데 fx랑 일단 교점이 3개는 생겨야 된다. 그 교점이 3개가 생겼는데 그 세 교점의 X좌표가 K였고
k 플러스 1이었고 k 플러스 2였다라는 말을 저렇게 적어 넣은 거죠. 결국 이것에서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그림을 그린 순간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볼까? 문자가 지금 모르는 문자가 A랑 K 두 개거든.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A랑 K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나오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식 두 개가 합정적으로 나옵니다. 왜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갔네. 왜? 여기가 지금 1이니까. 그쵸? 따라서 요거 전부 다 합동이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보인단 말이죠. 그쵸? 오케이. 따라서 요 길이도 지금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k, 마일이라고 나오네요. 요 이차함수에 k를 넣으면 마일이 된다는 거에서 식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기울기가 1이어야 되거든. 왜? 위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간 거니까. 그쵸? 따라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도 기울기가 1이어야 된다.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도 1이어야 된다. 문자가 2개, 식이 2개. 한번 풀어봐봐요. 풀어보면은 A랑 K는 다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A랑 K 전부 다 나왔어. 그게 뭔 소리야? 요 2차 함수가 완벽하게 무슨 2차 함수인지 확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거 식을 한번 세워봐봐요. 그거 식을 세워보면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요 꼭지점 y좌표,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작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뭐야? 마이너스 16분의 24이야. 그쵸? 좀 애매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었을 때 요 꼭지점보다는 위로 그린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결점이 2개가 되는 거 맞다. 좀 빡치는데 이해는 되죠? 이게 요즘 컨셉이다. 108번은 맞췄으면 됐어요. 108은 맞췄으면 되고 못 했거나 의문이 있다 봅시다. 얘는 머리 하나도 안 쓰는 그냥 계산 문제. 머리 하나도 안 쓰는 그냥 계산 문제인데 생각보다 별로 안 쉬워요. 일단 주어진 게 지금 요거네요. 그렇죠? 주어진 식 미분해보자. 주어진 식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단 놔둬봐봐요. 일단 놔둬보고 주어진 가나다 조건에서 우리가 F랑 G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잖아. 알아낼 수 있는 거 다 적어보자. 일단 분모형이 분자형이다. 분모형이니 분자형이다라는 거에서 이거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0분의 0이 아닌 놈, 0분의 0이 아닌 놈을 했기 때문에 무한대가 됐을 거 아니야. 결국 여기에서는 G' 마삼이 0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 X자리에 마삼 넣어봐. 여기 X자리에 마삼 넣어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F'3이 0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 자, 우리는 fx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를 알아냈어. 요거 알고 요거 안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fx는 요거랑 요거는 확실하게 인수로 갖고 어떤 최고차 개수가 있고 나머지 인수는 뭔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건 확정이 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x의 차수가 최대한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인수가 없는 게 제일 좋긴 좋잖아. 그럼 일단 인수가 없다라고 놓고 해보자. 그냥 일단 3차식이라고 놓고 해보면 gx는 식 세우는 거 문제 없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서 gx식 세우고 자기 자리에 넣어봐. 요것만 써보자. 자기 자리에 넣어봐봐. 오케이? 약분할 거 다 약분해도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되잖아. 왜? 분자에 x마 3이 살아남았으니까. 그쵸? 극한값이 0이 아니라 그랬어요. 탈락이다. 차수가 제일 작으면 좋겠어. 3차 이상인 건 확실해. 3차일 때 모순이 났잖아.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인수를 뭐 무슨 hx라고 놓고 그놈이 뭘 인수로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검증해야 되거든. 그런데 3차가 안 되면 차수가 최소이려면 4차가 되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인수 자체가 어떤 뭔지 모르는 이런 놈이다 라고 놓고 해보자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얘를 hx라 그래. hx가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가정하자 라고 놓고 해야 된다고. 자, 그럼 fx를 일단 이런 식으로 세웠어.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서 gx 세우는 거 문제없죠? 계속 요것만 써보자고. 자기 자리에 다 잡아 넣은 다음에 약분해봐. 자기 자리에 다 잡아 넣은 다음에 약분을 하면 여기까지 되거든. 쌤 그러면은 3으로 갈 때 분자가 0이니까 또 망한 거 아닌가요? 아까는 될 가능성이 없이 확정적으로 망했지. 근데 지금은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될 가능성이 뭐야? B가 마3이면 어떻게 되는데? B가 마3이면은 얘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B에 마삼을 넣고 약분하면은 여기까지 되고 여기에서 X에 3을 넣어주면 그게 곧 극한값 K였다. 이 소리입니다. 얘는 솔직히 쉽죠? 자, 계속 목표풀이 109번은 매우 유식 깔끔. 109번은 매우 유식 깔끔하게 되고 이거를 생각해서 유식 깔끔하게 한 사람은 매우 잘했습니다. 이 정도 생각해서 하면 1등급은 확실히 돼요. 뭐 쉽죠? 킬러까지는 아니고 자 1등급 턱걸이 수준인데 유식 깔끔 이해 안 되면 잘 들어요. 자 이게 뭔 소린지 내가 그냥 친절하게 이그젠플 그림까지 그렸어. 저 소리입니다. 1 왼쪽은 올린 놈 그리고 1 오른쪽은 적은 거 그리라고. 만약에 이게 여기 있으면 G 그리면 이거다. 자 문제 파악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 짓거리 하면 저 짓거리 하면 GX다 이 말이야. 요거는 이해되죠 당연히. 그렇죠? F1에 대해서 선대칭을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저 짓을 한다고 끊길 일은 없잖아. 그럼 기억은 1초 만에 맞아요. 그렇죠? 자 기억은 1초. 그 다음 봅시다. 니은을 할 때건 니것을 할 때건 무조건 분모가 0이니 분자도 0이다부터 해야 되는 거야. 분모가 0이니 분자도 0이다. G-3이라는 건 그냥 보자마자 1초 만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G-이 뭔데? G에 마이를 넣고 싶으면 여기에 넣을 거 아니야. 분모가 0이니 분자도 0이다 해서 F-3이라는 건 그냥 1초 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봅시다. G1이 뭔지는 그냥 니은의 가정에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쵸? G1이 뭔데? G1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1을 넣을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G1은 F1이고 F1이라는 건 그냥 니은의 가정에서 주어져 있던 거야. 오케이. fx가 뭐라 그랬어?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냥 이렇게 세우고 문자 2개씩 2개 풀면은 fx씩 그냥 확정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근데 GA를 구하래요. A가 뭔지 구해야죠. 그쵸? 자, A가 뭐냐면 애초에 얘가 뭔데? 로피탄을 쓰건 미분계수 공식을 쓰건 이제 얘 변형하는 거는 뭐 이제 할 것 같아. 얘가 이걸 의미하는 건 솔직히 이제 너희들 이 정도는 알잖아. 이거 아니야. 난 모른다 손. 이건 알잖아, 그렇죠? 오케이. 자, 로피탈 쓰건 아니면은 요 6을 2G 마일로 고친 다음에 얘한테 하나 분배해서 미분계수 공식 쓰고 할 줄 알지 그거는? 예주라.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였는데? 마일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뺀 거를 의미했다고. 그렇죠? fx가 이래 생겼으면 g를 그리면 이래 된다고. 그러면 마일이라는 점이 뭔데요? 그냥 부드럽게 이어진 점일 거 아니야. 값진 거랑 아무 상관없이 마일인 점이건 마이너스 1억인 점이건 간에 거기서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다를 리가 없잖아. 어떤 점을 잡건 간에 gx는 1에서만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다르지 다른 어떤 점에서는 무조건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당연히 0인 겁니다. 오케이, 이해 끝났네요. 결국 G0을 구하라는 소리였고 0은 F에다가 0을 넣게 될 건데 아까 fx식 확정 났잖아. F에 0 넣으면 1이 된다. 1이라 그랬으니 맞다. 문제 없죠? 이거 봅시다. 일단 니은에서 했던 짓을 완벽히 똑같이 할 거다. 분모가 0이니 분자도 0이어야 된다는 거에서 이 GB가 1이다. GB가 3이다. 이런 거는 1초 만에 바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다? 그 다음 아까랑 똑같이 로피탈을 쓰건 미분계수 공식을 쓰건 이게 의미하는 게 얘라는 것은 또 바로 나와야 되죠. 아까 내가 니은할 때 뭐라 그랬어? gx는 1에서만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다르고 다른 어떤 점에서도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같을 거 아니야. 같으면 빼면 0이 돼야지. 0이 아니래요. 그게 뭔 소리야? b가 1이라는 거죠. 이 생각을 했으면 사실 문제는 끝난 겁니다. 자, b가 1이라는 소리다. 1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뺐더만 4가 됐대요. 1에서 우미분, 좌미분계수가 당연히 다른데 다른 걸 떠나서 이 둘이가 뭔 관계냐고. 부호만 다른 관계일 거 아니야. 절대값은 똑같고.
왜? 이런 직선이 뿅 이래 됐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정비값은 똑같은 두 놈을 뺐더만 4가 됐대. 확정적으로 2에다가 마이를 뺐기 때문에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별로 안 쉽지, 그치? 딱 적당해요. 자, 우리가 지금 결국 뭐 하라는 거야? 접어 올리기 전에 gx를 만들기 전에 원래 함수 fx에서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였다는 것을 알아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gx를 만들어서 1에서 우미분계수는 2, 자미분계수는 마이기 때문에 2에서 마이를 빼서 4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GB가 3이라 그랬는데 B는 1이라 그랬으니까 G1이 3이다. 근데 G1은 곧 F1이잖아. 그렇죠? F1이 3이라는 거 알아내는 거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F'1은 마이라는 거 알아낸 거고, fx를 아까처럼 세운 다음에 문자 2개씩 2개 푸는 거 문제 없죠? fx10 확정 맞다 이 말이지. 결국 G4가 1인 것이 맞냐 아니냐? G4가 뭐예요? 여기에 4를 넣으라는 소리인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fx10 확정이 낮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0이 나오고, 1이라 그랬으니 틀렸고 쉽고. 예주라 요거는 모네스 확률 80% 이상인데 뭔 소린지를 이해를 좀 해야겠어. 이 뭔 소리냐면 요거는 진짜 결론만 그린 거거든. 당연히 딱 봐도 이래 생겼는데 이거 생각이 당연히 잘 안 듭니다. 이 뭔 소리냐면 이거 fx식 세우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지. 그 조건 보고 fx 도함수부터 세우고 부정조건 해버리면 fx 이래 나오잖아. 그치? 변곡점 1이거든. 1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입니다. 1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를 좀 써서 풀자고. 그러니까 1 넣으면 1,c-2라는 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건 확실하다. 알겠죠? 이 뭔 소리냐면 y는 x가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겠거든. 뭐 1에 지난다 그래 봐. 1에 지났다 그래 봐. 그러면 저기 지금 한국말로 뭔 소리냐? y는 x 위에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래. y는 x 위에 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y는 x 밑에 있는 곳을 일단 지우라는 소리야. 밑에 있는 곳을 이동하세요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곳을 일단 지우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더 왼쪽 밑에 있었던 그래프가 있겠지. 원래 얘보다 더 왼쪽 밑에 있었던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3P만큼 이동한 놈을 대신 이었다가 그리세요 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점에서도 각이 안 지게 이어졌다고 지금 돼 있잖아. 이거는 그냥 아예 될 가능성도 없잖아. 그냥 개망했잖아. 뭐 누구를 어떻게 이통해서 여기다 붙였더니 막 각이 하나도 안 졌대. 그쵸?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망한 거고. 그쵸? 자, 그러면은 또 뭐 한 가지 example 더 들어볼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y는 x가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난다 그래볼까? 이렇게 지난다 그래보자. 얘도 안 되거든. 얘도 왜 안 되냐면 자 봐봐. 위에는 그대로 그려. 밑에를 이동하라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원래 요 있는 놈보다 더 왼쪽으로 P만큼 밑으로 3P만큼 갔을 때의 요 놈을 다시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3P만큼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라는 소리야. 그랬더니 여기서 각이 안 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왜? 모든 점에서 요 내려가는 파트 모든 점에서 적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다 다르잖아. 그러면 어떤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건 간에 여기서 각이 안 질 리가 없잖아. 3차 함수는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반드시 그 두 점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어야 된다. 어떤 점으로 갖다 붙였는데 거기서 각이 안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요 놈이 여기로 갖다 붙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y는 x 위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 점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요 점 밑에 있는 이 곡선이 있지. 이 곡선이 여기로 갖다 붙어서 이렇게 각이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유가 뭐라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만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해는 되잖아. 그렇죠? 생각하기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이 된 겁니다. 요거 y는 x랑 접하고 말고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 점이 여기로 갖다 붙었다는 걸 알아낸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요 점이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3p만큼 이동해서 여기로 갔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점은 이놈에 대해서 점대칭인 걸 이제부터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 뭐 이까지 됐죠? 오케이. 따라서 요 점이 오른쪽으로 2분의 p만큼 위로 2분의 3p만큼 이동을 했더니 뭐가 되겠어? 오른쪽으로 2분의 p만큼 이동했으면 1 플러스 2분의 p가 될 거 아니야, x좌표가. 그런데 이 점은 y는 x 위의 점이거든. y는 x 위의 점이니까 x좌표랑 y좌표는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결국 x좌표랑 y좌표가 같다는 걸 활용해서 이 점의 좌표는 그냥 완벽히 이렇게 확정이 나는 겁니다. 왜? 1이 오른쪽으로 2분의 p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요거고 y는 x 위의 점이니까 요 점좌표 확정 났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자 두 개 그냥 계산하면 문제 끝난다는 거야. 어떻게? y좌표에다가 요거를 더해주면 요놈이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문자는 벌써 소거가 되고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쵸? 오케이. 이제 문제 끝났네. 왜? 요거 잡아 넣으면 성립한다. 이거 계산 좀 빡치거든. 근데 또 풀 수는 있잖아. P로만 이루어진 식 나오고 이거 계산 안 적은 거다. 풀어봐봐. 풀면은 P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P 나오면 fx 확정 났고 0 넣으면 답이고 뭐 이해는 되죠. 그렇지? 이거는 잠깐 전원. 자, 잠깐 해건 논해건 전원 다 봐봐요. 요게 최근 올해 겁니다. 올해 3월 22번. 그러니까 공통 중에 제일 어려운 건데 여튼 이거 아주 문제를 잘 냈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학교생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문제네요. 최근 건데 매우 중요하고 매우 잘 낸 것이다. 유식하게 됩니다. 근데 유식하게 하려면 머리를 졸라 써야 되거든. 이게 지금 간단해 보이는데 머리를 써야 된다. 자, 머리를 써보자. 누가 봐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이 놈인 건 확실하잖아. 졸라 마음에 안 들잖아. 그죠? 그럼 이 놈만 hx라 그런 다음에 얘만 내가 좀 따로 그려놨어. 얘 그리는 거 문제 없잖아. 그치? 얘만 정확하게 그려놓고 0에서 2-에서 2+에서 뭐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단 놔둬봐. 얘는 구할 수 있는 거 그래프라 이것들 다 구해놓고 일단 놔둬봐. 자, 일단 놔두고 여튼 gx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gx를 안 그리고 그냥 할 거거든. 아주 대충만 fx의 그래프를 아주 대충만 그려서 그냥 할 건데 자, 여튼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연속이긴 해야 되잖아. 일단 당연히 해야 되는 것부터 하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야? 0 넣어서 갔다 해야지.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분 가능할 조건 뭐야? 원래 함수에 0 넣어서 갔다. 둘 다 미분을 한 거에 0 넣어서 갔다. 맨날 하는 그 짓을 할 거라고. 일단 원래 함수에 0 넣어서 갔다 해서 이거는 바로 나오네요. 그쵸? 절대값은 플러스로 나오든지 마이너스로 나오든지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식이 되네요. 당연히 플러스로 나와야 됩니다. 일단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서 fx, 요 3차 함수 fx가 0,4를 지난다는 건 확실해. 0,4를 지나. 뭐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나는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나는지 접선의 기울기가 뭐 0이 되면서 지나는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 지나긴 지납니다. 그럼 마이너스 f는 이렇게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상황이겠네. 진짜 요 y축 근방만 그렸지 다른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고. 요것만 갖고 일단 대충 이렇게만 그린 거야. 이까지 알아냈다고 지금. 이까지 알아냈어. 자, 그러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둘 다 미분해서 0 넣어서 0 넣어서 갔다 할 거 아니야. 맨날 하는 거. 그 위에 식 미분해서 0 넣으면 얘 됐다. 당연하죠? 자, 밑에 식 미분해서 0 넣을 건데, 뭐 존댓값 이거 미분 어떻게 하는데요? 여튼 우리는 미분한 거에 0 넣을 거 아니야. fx가 0 근방에서 0 살짝 오른쪽이고 왼쪽이건 0 근방에서는 확실히 x축 위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확실히 0 이상이라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미분해서 0 넣을 거면 그냥 얘는 절대값을 그냥 없애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다시 뭐라고? 어차피 0 넣을 거라고. 근데 0 근방에서 요 fx는 무조건 양수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주고 미분해서 0 넣어도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얘 미분한 거에 0 넣은 거 아까 이미 알고 있잖아. 그쵸? 오케이. 따라서 뭐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얘는 0이니까 없애버리고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0,4 지난다 그랬어. 그런데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래. 그러면 0,4를 지날 때 뭐 이렇게 지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여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알아냈어. 여기까지. 자, 이제 하나만 더 알아내면 돼. 하나만 뭘 더 알아내냐? 요 함수는 x축이랑 2에서 만나면서 2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거 구하는 거는 문제였죠? 그쵸?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러면 fx가 0,4를 지나 그러면 무조건 얘가 2,0을 지나긴 해야겠단 말이야. 왜 2,0을 지나야 되냐? 2,0을 안 지나고 만약에 0이랑 2 사이 다른 놈을 지나든지 다른 놈을 지나면 저거 올렸을 때 여기서 각이 지잖아. 그쵸? 여기서 각이 지면은 hx는 0이랑 2 사이 어떤 곳에서도 지금 각이 안 졌잖아. 0이랑 2 사이 어떤 곳에서도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같을 거라고. 그러면 얘가 0이랑 2 사이 다른 곳을 지나든지 아니면은 2 오른쪽에 다른 곳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 곳에서 저거 올렸을 때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다를 거라고. 그런데 얘는 2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라는 함수가 요 곳에서 좌미분, 우미분이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fx라는 놈도 2,0을 지나면서 그 2,0에서 좌미분, 우미분계수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게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fx도 2를 지나면서 저거 올렸을 때 fx가 2를 지나고 저거 올렸을 때 2에서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 2에서 우미분계수가 플러스 8이었기 때문에 둘이 뺀 함수의 2에서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8 해서 0. 둘이 뺀 함수의 2에서 우미분계수가 8 빼기 8 해서 0으로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만으로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2를 이렇게 지나면 안 되나요? 0,4 지나고 2,0 지나는데 이렇게 지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딴 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저거 올렸을 때 여기서 각이 지고 둘이 뺀 함수가 여기서 당연히 미분이 안 될 거라. 그러니까 무조건 2,0을 여기서 2,0을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바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놈에 대해서 요거 4개를 알기 때문에 식 세우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식 세우고 끝나는 거야. 이게 막 집중해서 들어도 서연이 방금 듣고 이해가 되나요? 안 듣고 이해도 안 돼? 진짜 개안 걸리네. 115번 뭐냈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봅시다.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개필수라서 개필수고 은근히 못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어. 근데 개필수다. 디귿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디귿만 얘기를 해보자. 이거 간단 유식하게 할 수 있거든. 자, 디귿 간단 유식하게 못한다. 잘 들어요.
적어 올리면 절대값 fx 그리는 거 문제였죠. 저 절대값 fx를 왼쪽으로인지 오른쪽으로인지 모르겠는데 저 놈을 요 놈을 k만큼 어떻게 이동한 거를 gx라 그랬어. 근데 f랑 g랑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긴 해야 되잖아.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아직 생각도 하기 전에 연속 조건만 생각해도 k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일단 4개가 됩니다. 이 4개는 연속 조건 때문에 나온 거야. 왜요? 그냥 곱함수의 연속성을 생각한 거지. fx가 0에서 끊겨있기 때문에 걔랑 곱한 이놈은 반드시 0에서 연속이면서 그 함수값이 0이어야 될 거라고. 그렇죠? 그것만 생각했을 때 얘를 얼마만큼 움직여야 그거를 만족하냐만 생각해도 오른쪽으로 1만큼이지 왼쪽으로 1만큼, 2만큼, 4만큼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연속 조건만 생각해도 K의 후보는 4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후보에 대해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따질 거다.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뭔지를 내가 그냥 적은 거예요.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뭔데? 그냥 여기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으면 된단 말이야. 우미분계수가 뭐야? 곱의 미분곱으로 미분해. 미분한 다음에 0 플러스 넣으면 0에서 우미분계수. 곱의 미분곱으로 미분한 다음에 0 마이너스 넣으면 0에서 좌미분계수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덩어리랑 같은 조건을 구할 건데, 그런데 얘랑 얘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어차피 같거든. 왜 어차피 같은데요? 애초에 G0이 0이 되게끔 하는 K에 대해서만 검증을 할 거란 말이야. K가 요 놈들 중에 뭐건 간에 G0 플러스건 G0 마이너스건 일단 0인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게 되게끔 하는 K만 후보로 뽑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차피 0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다음 G0 플러스 G0 마이너스 G'0 플러스 G'0 마이너스가 뭐건 상관없이 얘는 뭔데? 이미 뭔지 알아요. F0 플러스가 마일, F0 마이너스가 1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미 안다고. 결론은 뭐죠? 결론은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지? 그냥 G'0 플러스랑 G'0 마이너스가 부호만 다르면은 합격이 된다는 소리가 돼요. 따라서 내가 딴 거 아무것도 안 적었어. 그냥 얘랑 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려면 K가 뭐여야 되는지 검증하면 문제 끝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요거는 개필수고 모든 학교 시험에 90% 확률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해되나? 이거 뭐 한 건지 검증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K가 1이라는 게 뭔 소린데? 얘가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했다고. 그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한 다음에 0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곧 이 함수에서 이 기울기를 의미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부호만 다른 거 맞잖아. 그럼 K가 1 합격이라고. K가 마일이라는 게 뭐야? 요 점이 0으로 이동했다. 이동한 다음에 0에서 우미분, 좌미분계수는 요 기울기를 의미하겠다. 부호만 다른 거 아니네요. 탈락.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마이랑 마사일 때도 부호만 다른 거 맞기 때문에 합격이 된다. 이 소리. 쉽고. 뭐 시간 딱 맞아요. 117번 요거 칠판 한 가득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딱 맞아요. 과학 그 자체. 다시 말하지만 질문이 해결이 많이 안 된 사람은 토요일 오전, 내일 오전 10시 그때 학원 있으면 그냥 끊어요. 그 부질없는 학원 가는 것보다 수학 질문 몇 개 더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더 유익합니다. 수학을 제외한다는 과목은 전부 이론적으로 독학이 가능해요. 독학이 가능하고 그냥 문제집을 보고 외우고 수학은 뭔가 배울 건덕지가 있거든. 그래도 인정합니다. 자, 요거는 결론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면 이거 읽고 이 그림인데 뭐 그려요? 당연히 못 그리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래 생겼거든. 왜 이래 생겼는데? 자, 왜 이래 생겼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 A 좌표 구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학교 시험이나 뭐 안 나와요. 왜냐하면 A 좌표 구하는 데만 수투 개념을 썼지 그 다음부터 답 낼 때까지 수투랑 상관없네. 그래서 A 좌표 누구나 구하지. 그러면 수투 끝났다. 지금부터 1학년 문제 풀자는 거. 1학년도 아니야. 여튼 A 좌표 구해놨고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게 뭔 소리냐면 B랑 A는 지금 이렇게 Y 좌표가 같고 둘이는 완전히 고정돼 있어. 그러면 OA라는 직선도 Y는 EX 딱 고정돼 있죠. OBA 이거는 절대로 안 움직여. 절대로 안 움직이거든. 지금 움직이는 놈이 딱 두 놈입니다. 움직이는 놈이 누구냐? 중심은 0,2로 고정되어 있는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뭐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요 원이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생각을 해봐. 중심은 고정되어 있는데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원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원 위를 원의 둘레를 x가 뿅뿅뿅뿅뿅 돌고 있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죠? 그럼 뭐 x가 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 그치? 원의 크기도 작은지 큰지 모르겠고 몇 개를 좀 그려봐야 돼. 몇 개를 그려봤을 때 여튼 bx하고 b에서 x까지 끄는 거 말이야. bx하고 oa하고 이루는 예각이라는 거는 이미 그 안에 90도보다 작다는 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예각이라고 한순간 이미 90도보다 작다고. 그건 확정이라고 이미. 알겠죠? 그 값을 세타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그림에서 뭔지 이게 뭔 성분의 길이를 의미한다고. 예를 들어서 x가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저 위치여야 되는데 뭐 만약에 원이 좀 작고 뭐 요 OA, B는 딱 고정이 돼 있잖아. 그쵸? 그럼 뭐 x가 뭐 한 여기 있어. 한 여기 있으면 뭐 요렇게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꺼도 여기가 세타, 여기가 x라 그러면은 그러면 bx 사인 세타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요 성분 길이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bx 사인 세타 해가지고 요 길이가 이제 원이 쫄쫄쫄쫄 커지고 x가 뿅뿅뿅 움직임에 따라서 요 성분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거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이 성분 언제 제일 기냐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쌤이 그린 걸 봐봐요. 지금 그 성분이 요 BH가 된 거다. BH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쌤이 끈 요 BH보다 이 성분 길이가 더 길게 끓을 수 있겠나? 제가 제일 길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길게 끄은 게 지금 이 그림이라고. 다시 어떻게 끄었다고 저거를 원도 작아졌다 커졌다 해. 그 원위를 둘레를 x가 돌고 있어. 여튼 이게 의미하는 건 요 성분 길이라는 건 이해됐잖아. 그러면 원이 움직이고 x가 움직임에 따라 얘도 길어졌다 커졌다고 할 거 아니야. 얘가 언제 제일 길겠냐고. 지금 내가 끈 요 BH보다 더 길게 끌을 수 있겠냐고. 얘보다 길게 못 끌겠죠? 오케이. 따라서 요 성분 길이가 지금 5분의 6루트라고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파악한 순간 문제는 이제 계산만 남았다는 거네. 계산을 한번 해볼까? 요 기울기 2점, 요 기울기 2점, 그리고 x는 뭐냐면 x의 지금 위치가 전체가 뭐냐면 이 기울기가 2인 직선 OA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평행한 직선이 원이랑 딱 접할 때 그 접점, 딱 그 접점이 지금 x의 위치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따라서 요 BH라는 것은 여튼간에 뭐야? 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랑 수직하다. 수직하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5. 그러니까 요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요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할 거라고. 결국 B분의 길이를 알면은 1대 2대 루트 5를 활용해서 요 길이가 뭔지도 나오게 되죠. 결국 B의 좌표 고정된 거에서 요만큼을 가서 요 좌표도 알아낼 수가 있다. 결국 기울기가 2인 직선이고 지나는 점을 알기 때문에 뒷방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소리인 거죠.
아니 뭐 닮음을 써서 풀어도 되는데 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지성으로 계산으로 했다고. 뭐 직각삼각형 여러 개 보이니까 뭐 닮음을 써서 해도 됩니다. 근데 여튼 기울기랑 지난 운점하니까 직방 세우고 문제 끝났네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원의 반지름은 뭐야? 요 원의 중심에서 요 직방까지 점과직선 공식을 써서 거리를 구하면 답이. 근데 얘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합니다. 쌤이 어떤 문제는 개필수다 하는 게 있죠. 그거는 진짜 개필수고 얘는 그냥 재미. 중간에 재미로 하는 거. 쌤이 설마 귀찮아서 선생님이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쌤이 항상 하는 말인데 너희 절대로 혼자 숙제를 할 때건 수학 문제를 풀 때 나 이제 방법은 알아 하고 치우면 시험 때 무조건 망합니다. 방법을 알면 개빠르게 답을 내는 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특히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학을 하는 애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나 방법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하고 이제 시험 때 이제 끝나고 나서 나한테 항상 뭐라고 그래 그거 아는데 어이없게 그게 다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너희의 그 훈련을 위해 개빡치게 막 분수로 막 나온다 훈련을 위해 남겨놓고 주어진 조건 시그마 풀어 적으면 이거네요. 그쵸? 우리 수원에서 자주 했던 질 있잖아. 우리 수원에서 자주 했던 질 뭐야? n 대신에 n-1식 적고 원래식이랑 그식이랑 빼는 거 자주 하잖아. 그 자주 했던 질 해볼까? n 대신에 n-1식 적고 2식 빼면은 빼서 fn으로 묶고 여기까지 되네요. 얘들아 수학에서는 양변 약분을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fn 없어졌어. 바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또 틀려요. 알겠죠? fn이 0이어도 작은 우변이 같아질 수 있고 fn이 0이 아니라면 얘가 1이어야 작은 우변이 같은 거고. 자 여기 n자리에다가 1, 2, 3, 4, 5 중에 내 멋대로 뭘 넣건 간에 얘가 성립하거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는 게 문제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나 조건을 그냥 n에다가 3, 4 넣어봐. n에다가 3, 4 넣어서 평균 변화율식 세워서 그 해봐. 나 조건이 요거라는 거는 그냥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자, 문제 주어진 조건이 딱 이겁니다. 요거랑 요거 딱 두 개예요. 알겠죠? 여기 n자리에 4 넣어봐. 여기 n자리에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f5 빼기 f3은 1이다. 근데 f5 빼기 f3은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네요. 그쵸? 여기 n자리에 4 넣건 여기 n자리에 4 넣건 넣은 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 4 넣은 거는 쟤 때문에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4 넣은 게 성립해야 돼요. F4는 0이다. 확정 났어요. 뭐 이해는 되잖아. 여기 n자리에 5 넣어봐. 여기 n자리에 5 넣으면 F6 빼기 F4는 1이다는 얘 때문에 절대로 성립할 수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5 넣은 게 성립해야 돼요. 자, 우리 여튼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그쵸? 이 4차함수 fx의 그래프가 4랑 5에서 x축이랑 만난다는 건 확실해.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든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든지 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6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나 조건에서 요게 안 되네요. 그쵸? 이래 지나가면 안 되네. 탈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나 조건 검증에서 합격이 되겠다. 뭐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요것만 생각해서 자 이거까지 확정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쌤이 한 거는 뭐냐? 그 다음에는 약간 무지성짓을 좀 해봤는데 무슨 무지성짓을 했냐면 그냥 가조건 n자리에다가 1 넣어서 적고 가족권 n자리에다가 2 넣어서 적고 3 넣어서 적고 그냥 그 짓을 좀 해봤어요. n자리에 1 넣어서 2 넣어서 3 넣어서 3 넣으면 F4가 나오고 F4는 0이니까 는 0이 되고 그냥 1, 2, 3 넣은 식을 적어본 겁니다. 여기에서 F3은 소거되네.
F3은 마이너스 F1 플러스 F2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자기 자리에 이거 여기에서 F3 소거하고 다시 자기 자리에 넣어서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네요. 이제 가정을 좀 해볼 거야. 무슨 가정을 하냐면 지금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 자, 이 식이 여기서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랑 비슷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냥 얘가 0이어버리면은 얘가 뭐건 상관없이 좌변, 우변이 같아요. 그쵸? 근데 얘가 뭐냐면 F3이 얘다? 그치? 따라서 얘가 0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얘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한번 해보자. F3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자. F3이 얘이기 때문에 F3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것은 이놈이건 0이 아니라고 가정한 거야. 이거 둘 다 0이 아닌데 좌변, 우변이 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가 1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F3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확정적으로 F2는 마일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F2 자리에 마일을 넣으면 F1은 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F1, F2를 다시 자기 자리에 넣으면 F3은 1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F1, 2, 3이 뭔지 일단 후보, 그 F1, 2, 3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능성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나왔다고 우리 F3의 표는 이미 안다. F4의 표는 이미 안다. 근데 F1, 2, 3이 뭐일 수 있는지 한 가지 후보가 나왔거든. 만약에 4차 함수가 아니고 5차 함수면 이것도 됩니다. 너무 안 그래도 빡센데 그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 여튼 왜? 그럼 내가 지나는 점을 다 이어봤어.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는 그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대충 찍어봐. 그 다음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으면 4차 함수 모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탈락이다. 졸라 어렵죠? 어려워. 이 문과하고 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네. 오케이. 따라서 우리 지금 뭐 어떻게 하니까 탈락이 됐어? F3이 0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탈락이 됐네. 그래서 F3은 0인 게 확정이 날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 식이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F3이 0이어서 성립하거나 0이 아니래 성립하거나. F3이 0이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F3이 0인 거 확정났다고. F3이 0인 거 확정났으면 어떻게 돼? 그냥 눈에 보이는 F3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제. 그쵸? F3 0인 거 확정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2는 마이너스 F1이 되죠? 그걸 이제 지자리에 넣어봐. F2는 마이너스 F1이 되니까 지자리에 넣어. 그럼 결국 이런 식이 나오고 F1이 뭐일 수 있는지도 두 가지의 가능성. 요거 풀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또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정을 해볼까? 자 둘 중에 하나야. F1이 0이라고 가정해볼까? F1이 0이면은 여기에 넣었을 때 F2도 0이 되네요. F3은 진작에 0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F4, 5, 1, 2, 3 전부 다 0이네요. 그러면 다시 5차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못씁니다. 오케이. 따라서 F1은 둘 중에 하나였는데 0이라고 가정하니까 모순이 났기 때문에 F1은 Y인 거 확정났고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F2도 1인 거 확정났고 그러면 F3, 4, 5가 0이니까 fx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잡아 넣어서 문자 2개, 12개 재미있게 풀면 되고 쉽고 재미있고 자, 전원 다 듣고 유식하게 됩니다. 딱 적은 것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 그렇죠? 유식하게 되고 이미 옛날 거라 여러 학교에서 많이들 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한 게 아니고 아주 뭐랄까 일반적인 문제라서 올해의 학교 시험이건 아니면 너희가 칠 수능이건 비슷한 컨셉으로 나올 수 있어요. 특이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문제라서. 자, 유식하게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일단은 gx 빼기 fx라는 거를 어떤 새로운 함수 hx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서 풀고 싶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좀 다들 인정하잖아. 생긴 게 졸라 그러고 싶잖아. 주어진 조건이 말이야.
fx 따로 gx 따로 생각하고 싶진 않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를 hx라고 정의하면은 그냥 hx에다가 베타 플러스 1 넣으면 답이라고 지금. 문제가 그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hx는 얘 빼기 얘라고 했기 때문에 hx가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인 건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hx에 대해서 아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hx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h알파는 0이다 는 걸 알아요. 그렇죠? h베타는 0이다 는 걸 알아요. h 프라임 알파도 0이다 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3차 함수다 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놈씩 세워놓고 얘 넣으면 답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 안 될 거 전혀 없죠? 방금 우리가 알아낸 정보만으로 hx 이렇게 그리는 거 문제 없네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2대1 같은 건 우리가 알잖아. 그쵸? 2대1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 좌표는 뭐 쉽게 구하는 건 문제 없죠? 그냥 3대1 외분 점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뭔 말할? 오케이? hx씩 바로 세워버렸다는 거지. 이제 여기에 베타 플러스 1 넣으면 답이라. 알자?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아직 안 쓴 게 있어. 우리 아직까지 방금까지 문제 푸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쓴 게 있잖아. 단 한 번도 안 쓴 게 뭐예요? 요거 아직 안 썼잖아. 그쵸? 그럼 요거랑 써보자. gx를 미분하면 4x로 시작하는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g'이라는 함수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4인 직선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랑 베타를 넣은 거랑 32만큼 차이 난대요. 그럼 알파 베타는 기울기가 4니까 알파 베타는 8만큼 차이 나겠네. 이제 끝났다는 거지. 결국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베타 h 베타 플러스 10으로 세워봐. 오케이? 요놈 8 잡아 넣으면 답이고 이렇게 원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해도 돼. 무식하게 해도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저 생각을 지금 이 생각하잖아. 그죠? 이렇게 못 해도 되고 자기 스스로 답 내보면 돼요.